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국에 내로라 하는 벚꽃 명소들이 있지만 춘천에도 춘천 벚꽃 명소가 있습니다. 특히 춘천 부길이 1.2km 벚꽃길은 마지막까지 벚꽃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기 만점인데요. 벚꽃에 대해 알아보고 꽃잎이 흩날리는 벚꽃길에서 봄을 만끽해봅니다. 아직도 정선 하면 아리랑만 떠올리시나요? 요즘 정선은 추억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발벗고 나선 건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머물기 좋은 조금은 느린 시간을 걷는 간이역 두 곳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신림면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숲이 있습니다. 봄비 내리는 날 자연을 즐기고 치유 프로그램 체험도 할 수 있는 동심의 숲으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맞아요. 정말 완연한 봄 날씨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겨우내 묵은 때를 확 벗길 수 있는 대청소가 딱 하기 좋은 계절인데 그렇죠. 우리 명수 씨는 어떻게 봄맞이 청소 좀 하셨습니까? 그럼요. 아, 대청소를 그래요? 이미 싹 끝냈습니다. 겨우내 묵은 먼지 탁 털어내고요. 네네. 또 두꺼운 외투, 또 겨울 이불들까지 모두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게 청소를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요. 마음까지도 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 보통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청소를 합니다. 네. 새로운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쯤 봄맞이 대청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미루다 보면요. 일거리가 더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때그때 정리하고 한 번 할 때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내면 그만큼 고생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봄 청소를 하듯 아주 기분 좋은 소식 가득 안고 생방송 강원 365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저녁 소식을 접하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두 번째 소통 채널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방송 끝날 때까지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인데요. 네. 어딜 봐도 정말 아름다운 꽃을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꽃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봄꽃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꽃들이 활짝 형형색색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봄을 알립니다. 눈 돌리는 곳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봄은 피어나고 있는데요. 활짝 핀 봄꽃과 함께 흥겨운 봄나들이 떠나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강원 도립화목원. 따스한 봄을 맞아 알록달록 예쁜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어머, 꽃 많이 폈다. 제대로 잘 찾아왔네. 분수도 있고. 너무 좋다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이곳에 오면 이 꽃을 실컷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잘 찾아왔나요? 네, 강원도립 화목원은 8,000여 개의 그 수목이 초본과 함께 심어져 있어서 네네. 철에 따라 다양한 꽃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설사님과 함께 이곳을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는 강원 도립화목원. 도심 가까이에서 살아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이렇게 서서 나무를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쳐다보느라고 등한시하는 것이 바로 땅 가까이 꽃들이에요. 네네.
우리가 서서 볼 수 있다면 땅 가까이 꽃은 겸손해야 볼 수가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볼 수 있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꽃이죠? 네. 오, 자, 이게 이제 족돌이 풀인데 네, 겉으로 봐서는 꽃이 안 보이죠. 네. 하지만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야 꽃이 보입니다. 그래요? 자, 볼까요? 이렇게. 어머, 이 안에 꽃이 있군요. 네. 아, 얘네들은 개미가 씨앗을 퍼뜨려줘요. 씨앗을 개미가 퍼뜨리는 것도 있구나. 얘네들은 개미가 좋아하는 약간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데 이것을 개미가 즐겨이 가지고 집에 가져갔다가 씨앗은 주변에 널리 개미의 힘으로 퍼지게끔 와, 개미를 부르는 작전을 짠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개미도 이렇게 꽃을 할 수가 있구나. 아름다운 꽃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드넓은 곳을 걷는데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네. 중앙에 있는 도로가 벚꽃길이에요. 어머! 이게 양쪽에 벚꽃이 아주 쭉 우리를 반기는 듯하게 와, 서열하는 듯하게. 아니, 춘천시 벚꽃은 지금 여기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네. 와, 뭐니 해도 봄하면 벚꽃이죠. 새 봄을 알리는 순백의 벚꽃.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대표적인 꽃멍의 주인공인데요. 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벚꽃비가 내릴 때도 환상적입니다. 아름다운 봄을 위해 더욱 바쁘신 분들인데요. 꽃 심으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우리 꽃처럼 아름다우시다 정말. 아니 어머니. 어머니 그래도 저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니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분에 꽃 심는 작업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럼 어머니는 이렇게 네. 일하시는데 좀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 손님들이 관람하시고 그러면서 네. 이쁘다 뭐 그러면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명감이 예. 굉장하신데요? 꽃과 함께 일하니 힘도 들지 않으시다는데요. 수많은 꽃들과 함께 일하시는 청일점. 청일점이라 좀 힘들진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주머니들이 아주 일을 너무 잘하셔갖고 달인이야 달인 꽃 심는. 여기 다 달인이시구나. 예. 제가 또 우리 아버님 청일점이시잖아요. 네.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할 준비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제가 가위바위보해서 저를 이기시면 네. 제가 그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면 일단 이기고 봐야겠죠. 자,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오, 이기셨어요.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우리 아버님한테만 드리려니까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노래 하나를 또 준비했어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박수! 떨어지는 벚꽃잎이 아쉽다면 이곳으로. 벚꽃 엔딩의 명소로 알려진 춘천시 북산면 북일입니다. 춘천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피는 곳인데요. 조용하던 마을이 봄만 되면 유명해지는 이유. 북일이 입구부터 1.2km나 이어진 벚꽃길 때문입니다. 가는 봄의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주네요. 올해는 벚꽃이 더 많이 핀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근데 다들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도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에겐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현 씨, 저희 말고 네. 저희 뒤 돌아봐요. 커플이세요? 네.
부럽습니다. 저 괜찮아요. 네. 진짜 잔인하다 우리 피디님 진짜 잔인하세요. 예. 괜찮아요, 진영 씨. 꽃 보세요, 꽃. 아우 멋쟁이세요, 멋쟁이세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혹시 두 분은 춘천분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이 부길이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춘천으로 결혼해서 왔는데요. 거의 38년이 됐는데 정말 여기를 알게 된 거는 불과 한 2년 정도 됐어요. 마치 오늘 생일이에요. 어머. 그래서 어디 사실은 등산을 갈까 하다가 벚꽃길을 가보자 하고서는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 두 분 오늘 이 봄! 이 데이트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박자 세주십시오. 하나, 둘, 셋.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아버지. 너무 잘하시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데이트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향기로 가득한 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있어 더욱 기다려지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저절로 꽃노래가 흥얼거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봄날을 즐기고 계신가요? 네,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만나볼 수 있는 강원 도립화목원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네. 이 봄에는요, 벚꽃만 피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요, 튤립, 진달래, 철쭉,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야만 볼 수 있는 꽃들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저는 벚꽃이 다 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부길이는 지금도 한창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진정한 벚꽃 엔딩의 명소다.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벚꽃 로드가 1.2km 거리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결코 짧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 구간을 지나는 내내 이 벚꽃의 그 아름다운 향에 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 낭만적이네요. 네, 사실 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도 물론 아름답지만요. 바람에 흩날리면서 떨어질 때 마치 꽃비와도 맞아요, 같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그 꽃비가 내려진 그 길을 걷는 기분, 그 네. 매력은 사실 걸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맞아요. 없는데요. 이 가는 봄이 아쉬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길의 벚꽃길 걸어보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자, 아름다운 꽃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명수 씨는요. 네. 정선 여행 다녀와 네. 보셨습니까? 정선 다녀와 본 적 있죠. 그래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다녀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혹시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죠? 저도 한 2년, 3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정선을 못 가봤지만 어쨌든 요즘 정선이 정말 핫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을 주민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이 정선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선을 찾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간이역으로 떠난 여행 지금 화면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열양면 아우라지. 만개한 벚꽃 사이로 흩날리는 꽃비에 봄이 한가득 펼쳐졌습니다. 정말 여기도 저기도 벚꽃 천지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봄 날씨구나 할 그런 날인데요. 여기서 와, 옆에 쫄쫄쫄쫄 흐르는 강도 있고요. 이 강바람이 달랑달랑 부는 게 속이 확 트입니다. 골지천과 송천이 만나는 강을 따라가다 보면 정선의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눈에 띄는 간이역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옛 이야기와 정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우라 지역입니다. 여기 아우라 지역은요,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안도 구경을 해볼까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기 저 밖에 철길도 보여요. 정선의 명소라는 명성답게 이날도 많은 관광객들이 아우라 지역을 찾았는데요.
구전역에서 시작되는 정선 레일바이크의 도착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구전역으로 돌아갈 땐 이 풍경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역 바로 옆에는 승객이 타던 객차를 개조한 얼음치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라지역 옆에 보시면요. 와, 정말 따만한 얼음치가 있습니다. 이 얼음치가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인데 이 아우라 지역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열양마을 주민이 직접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제가 벚꽃에 너무 취해서 그러셨어요? 벚꽃 너무 예쁘죠? 네. 네. 근데 여기선 또 얼마나 재미있는 체험을 하길래? 네, 여기는 얼음치 플레이스라고 체험학습을 하는 곳이에요. 정선의 대표 먹거리인 수리취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이렇게 다 준비해 줍니다. 단오 무렵부터 이 수리치라는 산나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철이라는 거죠? 네네. 옛날에는 수리치와 옥수수 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쌀이 많이 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맵쌀과 수리치하고 섞어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번 해볼게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내고 참기름 바른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꾹 찍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쪄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이번엔 달콤한 팥을 수리치떡 속에 넣고 다시 한번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 흰 떡을 조금 얹고 딸기떡을 더 작게 올린 다음 적당한 힘으로 꾹 눌러주면 수리취 차륜병 완성! 찜기에 넣고 20분 정도 찌면 이렇게 알록달록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뽐내는데요. 군침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오미자차까지 곁들이면 이게 바로 명품 중의 명품 K-디저트가 아닐까요? 근데 이 딸기 반죽이 분홍색이었다가 이렇게 익으니까 빨개지네요. 더 예쁜 모양이 되었죠? 진짜 딸기같이 그 빨간색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본의 아니게 국내 여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 못 오시니까 체험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겠죠. 저희 수리치떡이 이렇게 체험학습이 많이 알려져서 그 아우라지에 체험을 많이 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체험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옥수수 막걸리를 만드는 체험인데요. 미리 찌고 말리고 갈아둔 황옥수수 가루에 주모와 물, 누룩을 넣고 잘 섞이도록 10분 정도 부지런히 주물러줍니다. 냄새가 벌써 나시나요? 슬슬 뭔가 이 옥수수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옆에 카메라만 없으면 살짝 집어다가 먹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잘 섞은 후 막걸리통에 담으면 막걸리 만들기 끝! 만든 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열흘 정도 숙성을 거치면 되는데요. 그래도 맛은 봐야겠죠? 진짜 노란 그 옥수수 알갱이색이 떠오르네요. 이 맛이에요. 풍경열차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간이역이 또 있습니다. 곤충 모양의 조형물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선 레일바이크의 시작점, 구전역인데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메뚜기 모양의 객차,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정선군 내 방향으로 내달리면 나전역에 도착합니다. 나전역은 2년 전 카페로 새 단장한 후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이색 카페로 인기몰이 중인데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 참여형 관광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그 영문 모자 의상 아닌가요? 저쪽 어울리나요?
저랑 이제 교대하시죠. 나전역 주변엔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많지만 찬찬히 둘러보며 여유롭게 즐기기 좋은 산책길도 있어서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분들에겐 딱이겠더라고요. 공기 좋고 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애들하고 놀기도 좋고요. 한 번씩 정선 오시면 나전역 꼭 강력 추천합니다. 나전역이 핫한 또 다른 이유, 나전역 카페의 대표 메뉴들 때문입니다. 사과 크로플, 곤드레 크림이 올라간 크로와상, 곤드레 라떼, 그리고 곤드레 크림 커피까지. 모두 지역의 재료가 들어가 더 특색 있는 맛을 내며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정선에서 유명한 식재료인 곤드레가 들어가서 맛도 있고 의미도 있고. 와, 이 크로플 위에 그득그득히 쌓여있는 이 사과 보이시나요? 와. 정선은 요즘 사과도 유명하죠. 뭉근한 단맛이 일품입니다. 더덕 라떼가 있더라고요. 네. 그 더덕 라떼를 먹었는데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네. 시골 그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그 상당히 그 사람들도 정겹고 네.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추억이 많이 들어서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 그렇지만 그 유휴 공간은 지역을 대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우리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얹었더니 그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분들이 그 스토리에 호응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많은 지원의 모습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다가 그 자부심에 더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호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정선의 벚꽃터널로 유명한 나전역 인근의 벚꽃길. 이날은 지역 주민들의 장터 맹글장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매월 장소가 바뀌는 맹글장은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공예품 판매와 나눔 마당,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 프리마켓입니다. 재밌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참 좋네요. 네. 저희 맹글장에 무슨 일로 왔어요?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뭐 먹으려고? 떡볶이요. 떡볶이요? 코로나19로 지난한 기다림이 계속됐지만 봄꽃처럼 다시 피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정선은 오늘도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까지 했네요. 여행 떠나기 좋은 요즘, 정선의 간이역을 따라 추억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수많은 기차역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추억을 전하는 간이역들이 있었네요. 네. 몇몇 간이역은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제 폐역 위기에 몰렸었는데 네. 마을 주민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렇게 핫한 곳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간이역들은요, 모두 정선 아리랑 열차가 운행되는 곳들입니다. 잠시 멈췄던 정선 아리랑 열차는요, 올해 상반기 다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여행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이역 여행 추천해드립니다. 정겨운 간이역 소식 영동에서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거 해보자.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열? 이런 게 좀 매력인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이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유튜브 화면 보시면서 채팅창에도 여러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영주로 떠나볼 텐데요. 네네. 경상북도의 소도시 영주에는요, 직접 농사를 짓고 사는 청년 농부 자매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청년 농부 자매들이 네. 주인공인가요? 그렇긴 한데요.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 자매 본업이 따로 있거든요. 본업은 바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소도시의 밤을 밝혀주는 와인 자매 활동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 경상북도 영주시. 밭이 나오는 걸 보니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청년 농부? 접근대와 치커리, 고추 농사에 토마토까지 모두 두 사람이 손수 기른 채소들인데요. 이 둘이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의 일터. 농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인데요. 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희는 영주에서 카페 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언니 정사랑 동생 정하나입니다.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이었네요. 한마디로 본업은 사장님, 부업이 농사라는 말씀. 그런데 이렇게 영주같이 작은 지역에서도 와인바 운영이 되나요? 와인 자체가 영주에서 많이 소요되지 않고 찾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인을 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랑 동생이랑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카페 겸 와인바에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조금 놀랐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시작한 이곳은 금세 영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 인기 비결에 한몫한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 그럼 우리도 초보자를 위한 와인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보통은 에일 맥주처럼 약간 달달한 와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인이 모스카토인데 모스카토 포도 품종이라고 있어요. 그 품종의 와인을 이제 추천을 받으시거나 마시면 조금 달달하고 상큼하게 드실 수 있고 그게 조금 달달하다고 느끼시면은 약간 미디엄 스윗, 세미 스윗 정도의 그런 와인들을 추천받으시거나 찾으시면은 아마 입에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와인을 추천하려면 파는 사람도 그 맛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게에서 팔기 전 꼭 거치는 단계가 시음이라네요. 오늘 마셨던 와인 어때? 괜찮아? 기대 이상으로 맛이 드라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 모두가 찬성해야 그 와인을 들여온다네요. 자, 와인도 중요하지만요. 함께 먹는 안주를 빼놓을 수 없죠. 요리 담당 동생 정하나 씨가 추천하는 와인 안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에는 보통 과일이나 치즈를 많이들 드시는데요. 저희 과일도 또 지역의 과일들을 다양하게 제철 과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우 차돌박이 떡볶이는 또 지역의 한우를 이용해서 매콤한 떡볶이는 동양적인 맛, 그리고 우리 와인은 서양적인 맛, 동서양의 조합으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주에도 로컬 재료를 넣었듯이 두 자매의 영주 사랑은 대단한데요. 이 가게에서 맛볼 수 있는 로컬 감성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키운 유기농 케일과 영주 사과로 만든 케일 사과 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영주에서 생산된 12곡으로 만든 미숫가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산 자락의 자연 환경 속에서 유기농법으로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시골 감성의 가게인 것도 아니죠. 인테리어는 물론 서비스까지 고품격이라고요. 사과나 시트러스가 꽃향이 좀 날 수 있어요. 이게 라벨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벤트용이나 선물용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뒤집으면 장미 꽃다발 느낌입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와인을 살 때와는 분명 다른 서비스. 맛부터 디자인까지 손님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좋고 와인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와인 먹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먹어야 되는지 잘 알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와인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는 않는데 와서 먹어보고 설명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손님들은 이런 가게가 생겨서 좋겠지만 사실 사장님은 한창 즐기고 싶은 게 많은 청춘의 나이잖아요. 도시의 화려한 낮과 밤이 그립진 않을까요? 저는 워낙 이제 적응도 잘하고 운동이나 와인 공부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영주 생활이. 지역에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우정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증은 또 지역에 있는 언니 동생들과 많이 모임도 하고 만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영주의 살만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두 자매. 소도시들이 지금 많이 축소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남아주고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보기도 좋고 많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이제 상가 사장님들이나 주변 다른 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또 정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그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회가 좋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영주가 참 제격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요즘 와인과 사랑에 빠진 이 자매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살리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영주에서의 행복한 삶이 쭉 이어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호 씨는 혹시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일단 빗소리 듣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밖에서 비를 직접 맞는 건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아, 비 오는 날이 조금 네. 꿉꿉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건조한 이 대기를 촉촉하게 적셔줬던 봄비가 내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대기가 정말 건조하면서 크고 작은 산불도 잇따랐었는데 네. 이때 시기적절하게 내린 그 봄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참 단비다, 금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그 비가.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평소에 좀 꿉꿉하고 찝찝해서 비 오는 날을 싫어했는데 요즘처럼 비가 그렇게 고맙고 또 반가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봄비가 내리던 날 원주에서 특별한 숲에 다녀와 봤거든요. 어떤 숲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추적추적 비 내리는 어느 오후. 이게 비만 오면
참 기분이 그냥 옛 남자친구가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빗소리와 함께 하염없이 옛 생각에 빠져드는데 잘 사니? 아우 나는 잘 살아. 아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비가 오고 뭐 이런 날 촬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가물고 비도 안 오고 비가 오니까 아우 촬영 너무 잘 잡았다. 아니 근데 피디님 비 오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은 숲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의 숲을 찾아가 본 적 있나요? 일단은 가보자고요. 아유 차 한 잔만 마시고 가요. 비가 내리고 아무것도 없네. 컨셉이었구나. 가물었던 숲에 고마운 단비가 내리는 날, 봄비 내린 숲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비가 말이죠. 잎새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이토록 반가웠던가요? 봄비 내리는 어느 오후, 지악산 자락에 위치한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봄이 왔나 싶었는데 여름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엄청 쌀쌀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30만 평의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550고지에서 700고지까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차가 시내보다 한 3, 4도 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근무하기 전에 몰랐답니다. 신선옥 지도사님도 그랬답니다. 여기 숲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여기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유아들은 직접 자연을 보고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오면 잡베개라든가 또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은 30여만 평 규모로 피노키오 캠핑장과 숲체험장, 왕복 500m의 짚라인이 위치해 있고 근처엔 성황림과 곡파나박물관, 황둔 찐빵마을까지 다양한 관광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아이고 오늘 날씨가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비 내리는 숲,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대로 건강에 또 좋은 음이온이 팍팍 쏟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울하던 분들도 숲에 오면 막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구나. 아, 저는 항상 좋아요. 맑을 때나 비가 올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숲. 비가 와서 한층 더 짙어진 숲의 매력 함께 알아볼까요? 귀여운 아이들이 옹기종기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리, 깨깨, 병아리, 비약비약. 우리 어린이 친구들 숲 산책할 준비됐나요? 어머, 개구리 알이 나오기 싫대. 우리 친구들이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봄을 맞이해서 찾아온 올챙이 친구들에게 온통 마음이 뺏긴 우리 아이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아 신기해라.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이 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신이 나서 가서 개구리알 볼 거라 그러면서 뭐 개구리가 먼저냐 올챙이가 먼저냐 이렇게 하면서 숲에 있는 나뭇잎이 새싹이 났는지 확인하고 올 거라고 아주 신나했어요. 올챙이가 먼저예요? 개구리가 먼저예요?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되니까 인류 최대의 고민거리. 과연 원장님은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개구리가 먼저일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 퀴즈입니다. 네. 올챙이가 먼저든 개구리가 먼저든 일단 우리 아이들만 즐거웠으면 된 거 아닌가요? 숲에 오면은 뭐가 좋은지 언니한테 말해줘봐요. 꽃이랑 그리고 거기 아까 멧돼지도 좋았어요. 멧돼지를 봤어요? 또 숲에서 비 오면 또 뭐가 좋을까요? 나무를 톡톡톡 재밌는 노래가 나와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동심의 눈으로 바라본 숲의 모습은 마치 비 내리는 숲의 동화와 같습니다. 나무들이 톡톡톡 노래를 부르며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의 봄은 더욱 무르익어갑니다. 체험을 위해 숲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숲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아요, 그냥. 나에게 친구다. 숲이란 생명이죠. 좋은 친구고 또 생명인 숲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버섯 재배에 관해 배우는 어르신들. 오래 보아도 숲은 여전히 재미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우리 나무 심기 아세요? 알죠. 그 세대부터 타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심는 얘기, 또 이런 뭐 잣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보다는 그런 지식은 많으신 것 같아요. 표고버섯 키우기를 배운 어르신들. 신의 선물이 좋은 선물이 됩니다. 집에 가시면 이거를 꼭 담그셔서 1시간 이상은 놔둬야 돼요. 어르신들이 직접 이름을 한자 한자 써가며 본인만의 버섯 가꾸기에 여념없는데요. 숲에 대해 알아가는 꽤나 즐거운 경험인 듯하죠. 뭐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이 숲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거리들 많이 준비하신다면서요. 그럼요. 일단 오시면 콧바람 쐬면서 숲 해설도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임산물, 잣껍질, 뭐 소나무, 자연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기 체험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예. 다 동심이 되는 것 같은 게 우리 선생님 말투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랑 함께 하는데 유치원 교사님 같으시네요. 이 숲에 오면 이렇게 되나요? 네, 숲에서 꽃 보고 화내는 사람 없어요. 맞네요. 네, 나무 보고 에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또 함께 하니까 더 좋고요. 맞네요. 숲에서 함께 한다는 행복. 또 맑은 날에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어떠세요? 이런 날은?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좋고 날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좋겠지. 숲은 내 놀이터야. 기분 좋아요. 맑은 날에는 푸르러서 좋고 비 내리는 날엔 운치 있어서 더 좋은 숲. 숲을 따라 나무 이름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비를 피해 숲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나눠봤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대형 산불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피해 면적이 워낙 넓어 숨은 불씨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마른 숲에 드디어 모두가 간절히 기다린 봄비가 내립니다. 이런 비가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은 더 우리가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면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곤충도 살아야 되고 짐승도 살아야 되고 또 밑에 미생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버섯도 채취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사람들이 조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정말 많은 숲들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 신림에 있는 이곳만의 숲의 매력. 현대와 미래와 공존하는 숲이라고 할까요? 네. 누가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시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숲이 피노키오 숲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거짓이 없는 숲이에요. 정말 숲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숲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죠. 숲은 때로는 친구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엄마처럼 우리를 품어줍니다. 우리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숲.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위안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거 아닐까요? 너무너무 숲을 사랑해요.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사랑을 배우고 또 나눔을 배우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대요. 하나, 둘, 셋. 네, 숲이 아름답고 좋다라는 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요. 비 오는 날의 숲이 저렇게나 매력적인 줄은 처음
처음 알았네요. 자, 대기가 요즘 부쩍 건조한데 이럴 때 촉촉하게 봄비가 내려주면요. 숲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의 숲 만나보고 왔는데요. 비가 오니까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비 오는 날은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런 숲이라면 일부러라도 아하. 찾아보게 될 것 같은 게 네. 사실 비 오는 날 운치를 더했고요. 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맞아요. 진짜 아름다운 숲은 물론이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편하게 쉬고 올 수 있는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이었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메시지와 댓글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 쑥이님이 주셨네요. 강릉에는 소리향 수목원이 있어요. 춘천 화목원도 정말 아름답네요. 와, 대박. 벚꽃길 꼭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너무 멋져요. 네, 강원도에 좋은 곳들이 너무나도 많죠. 좋은 곳들 저희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딸나이는 떡, 남편은 막걸리 체험해야겠어요. 정선 간이역 탐나는 곳이네요. 꼭 가보고 싶어요. 네, 기회 되신다면 간이역 여행, 정선 아리랑 열차 꼭 한번 타보시길 바랄게요. 네. 김몽희님, 꽃비 내리는 춘천 화목원 멋집니다.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예쁜 꽃 하나름 심어다 드리려고요. 너무 마음씨가 한 달도 너무 안 남았잖아요, 어버이날. 네. 잊고 있으셨죠? 잊고 있었어요. 저희를 상기시켜주는 어버이날이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몽희님. 네, 계속되는 사연은 정선 나전역 잔잔한 마을 풍경에 반했어요. 휴가지로 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권희님, 원주도 간역이 종종 보입니다. 저는 반곡역으로는 폐역 되기 전에 다녀오고 간현역은 레일파크 다녀온 적이 기억납니다. 네, 했어요. 반곡역도 벚꽃 피는 봄날 정말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네, 기회 되시면 지금은 꽃이 다 졌을 것 같은데 꼭 한번 다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정선에 와와버스 있던 게 생각나네요. 아하. 네, 정선 고한읍도 가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네. 다녀온 정선 소식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정형인님, 멋진 벚꽃길에서 봄의 향기를 맡아봅니다. 리포터님, 노래 굿. 오랜만에 오늘 진영 박진영 씨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저희도 저는 듣고 싶네요. 직접 옆에서. 뭐였죠? 봄봄봄이었지 네, 않습니까? 봄봄봄을 열심히 부르던데 네. 저희한테도 좀 한번 들려주시죠, 진영 씨. 고맙습니다. 정현희님의 사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절리역, 아우라지역, 나전역으로 아름다운 간역, 우리를 추억으로 이끌니다. 좋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복덩이님인가요? 복댕이님인가요? 복댕이님. 네, 봄하면 명이나물이죠. 오늘은 명이나물에 오겹살 구웠네요. 맛저들 하세요. 김용성님 미소는 오늘도 100만 불짜리 미소. 심장아 나대지마. 늘 행복만 하세요라고 100만 불짜리 미소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복댕이님.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놀러 100만 와주시기 불짜리 미소를 보시려면 생방송 강원 365 늘 함께 해주세요. 요즘 고맙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되죠? 눈감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유머는 좀 없습니다. 100만 불짜리 미소 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리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원주 체험도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휴양림이 있는 줄 이제 알았어요. 저도 가봐야겠어요. 숲 체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예쁘고 뒤뚱뒤뚱 우리도 예뻐요.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